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마스크 안 쓰면 300만 원. 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다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민한테 이재명이가 어저께 마스크를 실내에서 안 쓰게 되면 1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말하자면 벌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집회 같은 거 모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안 썼다고 해갖고 마스크를 쓰도록, 지금 충분히 버스에서 마스크 안 쓰면 버스 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업장 같은 데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업장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죠. 마스크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는 거리를 더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직원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마스크를 안 쓰면은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명은 정말로 경기도민들을 무슨 개, 돼지, 붕어, 가재, 노예 취급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 도생의 길을 위해서 알아서 마스크 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고할 수 있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판단 근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생각하지도 마라.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이런 폭도 정치를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사이다다. 그리고 너무나 멋지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는 거를 보고, 와, 이거는 정말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그 똑똑하고 교육 수준 높고 이런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말하자면 딜리트 당하는 게 아닌가. 약탈당하고 박탈당하는 게 아닌가.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첫째, 아웃사이더 정치인이죠. 그 정치에 말하자면은 국회, 이런 정당 정치에서 큰 정치인이 아니에요.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아싸죠. 근데 아싸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정치를 볼 때 이른바 독재자들은 다 아웃사이더였어요. 여러분, 독재자 가운데서 인싸 있었습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또는 그 안에서 정당 정치 속에서 민주화라는 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큰 인사이더 정치인 중에 여러분, 독재자는 없었습니다. 독재자들은 다 아웃사이더예요. 히틀러?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였죠. 독일의 미넨의 맥주홀에서 그림 그려가면서 푼돈 받아서 맥주 사 먹고 있었던 그런 아웃사이더였어요. 모랄레스, 이 사람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차베즈 아웃사이더였어요. 페론 다 아웃사이더였어요. 즉, 이 정치 속에서 이 아웃사이더들은, 즉 말하자면은 핵심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위험한 생각, 어떻게 보면 과장된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권력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갖는 괴물 정치인으로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정을 하는 이른바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선동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국민이 뭘 좋아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히틀러도 그랬죠. 모랄레스도. 즉, 나는 원주민 출신의, 말하자면 볼리비아 최초의 대통령이다. 왜 백인들하고 이렇게 피가 섞이고 백인 출신들을 왜 대통령으로 뽑느냐? 원주민 출신, 나 모랄레스, 이러면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원주민들을, 표를 많이 갖고 있는 로컬 볼리비안들, 이런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팠죠. 이런 식으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 사람들은 선동 정치를 통해서 이른바 헌법을 유린합니다. 자, 여러분, 레비츠키라는 사람이 쓴 민주화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이 참 읽어보시기를 제가 꼭 권유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트럼프를 말하자면 트럼프가 아주 선동형에다가 아웃사이더 정치인이었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책을 보면요 문재인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문재인을 바로 모델로 해갖고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남미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민주화를 유린하는가를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귀신이 고칼로릇이에요. 문재인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치 아웃사이더였죠. 그 다음에 문재인은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노무현 때문에 됐죠. 이 차베스도 사실은 듣보잡이었어요. 차베스 몰랐습니다. 근데 차베스가 전직 대통령에 말하자면 후광을 얻고서 차베스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차베스는요 폭력행위 이른바 쿠데타를 몇 번을 시도를 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베즈를 풀어준 게 뭐냐, 차베즈한테 면죄부를 준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문재인은요 제2의 괴물인 김경수에게 면죄부를 줄 겁니다. 김경수는 무죄로 풀려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민주주의에 말하자면은 완전한 무너짐, 유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레비츠키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버드 대학의 이제 정치학 교수죠. 현대에서 제일 민주주의의 위기는 뭐냐? 즉 쿠데타나 폭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권력을 바꾸지 않고, 즉 투표장에서 권력을 바꾼다 이겁니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점에서 탱크로 무너뜨리는 이 쿠데타가 민주주의와 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장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어떤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볼 때 국민이 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레비츠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국민은 정보도 부족하고 국민은 그 정치인을 가까이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100m 미남, 베일 속에 있는 공주, 이런 정치인을 국민은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국민이 말하자면 그 정치인을 뽑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랄레스, 차베즈, 페론, 에비타, 히틀러, 그 다음에 말하자면 무솔리니도 아주 사람 좋은 척했죠.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이 레비츠키는 중요한 게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뭘 하느냐? 아, 저놈 참 위험하겠어. 저거 너무나 아웃사이더에다가 좌충 우돌에다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지금 정치하는 것도 완전히 독재의 냄새가 너무 짙은 향기가 풍겨. 그러면은 그 정치인을 말하자면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제거하거나 내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유지했던 것. 미국 정치에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한 선전성동가라든가 아주 아웃사이더 정치인, 폭력적인 정치인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런 정치인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이른바 정당에 있는 유력한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게이트키핑을 한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거하고 말하자면 전당대회에서 더 센 놈을 붙인다든지, 그래서 그 인간을 말하자면 그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을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안전하게 미국에서 지켜질 수 있었고 헌법의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조지 월레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인종차별자였어요. 그러면서 흑백 분리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냐? 헌법보다 더 대단한 게 국민이다. 법은 국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보다 더 대단한 게 국민이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야말로 포퓰리즘, 선동적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정당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정말 폭도형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인기를 몰게 되면은 민주당은요, 문재인이 폭망하고 인기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뭐 히틀러 같은 무솔리니 같은 뭐 모랄레즈건 상관하지 않고 진짜 꿀을 먹으러 이재명이한테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보수들은 좋은 대통령 후보, 누가 최고의 후보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누구는 위험하지 않은가? 이 사람 선동형인가? 폭력형인가? 이거를 가려내갖고 진짜 좋은 대통령을, 후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 경선은 진짜 미스터 트롯처럼 인기 투표를 하되 거기에 대해서 그 인간들을 잘 본 아주 엄중하게 가려내가지고 국민, 언론, 정당 이 모든 사람 다 점검을 해가지고 리그전을 해서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그 사람들을 많이 드러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선 후보 토론 기껏해야 5번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후보에 대해서 정말 하나 그 발바닥까지도 다 뒤져볼 수 있는, 버선도 이렇게 버선목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점검, 그런 말하자면은 체킹, 게이트키핑이 필요한 게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300만 원 벌금을 매기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을 미리 말하자면 그들의 전대나 이런 데서 후보 이 선발 대회에서 말하자면은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면은 적절한 장치를 통해서 게이트키핑을 해야 되는 겁니다.